저라는 브랜드를 우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여기서 한 15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얼굴 알려야 되죠. 저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리겠죠. 제 이름은 김동성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적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다 알진 못하겠죠. 저 알려면은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다 저를 또 알진 못합니다. 더 수많은 제 여태까지 역사가 있을 것이고 활동 내역이 있을 거라고요. 다 못 알리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저러한 역할들을 한다. 그걸 김동성이라는 마지막 블럭에 내려오게 되면 미션 클리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걸 알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브랜딩이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브랜딩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브랜드는 어떤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유튜브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 대학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집단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제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일부 그룹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좀 상황, 서울 브랜드의 상황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 즉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보통 CI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울이기 때문에 CI가 시티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또 BI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서울시를 브랜드화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서울시 시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티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얼굴 알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 같은 것도 알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 비주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헤이비어, 행동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3세대 개방형 브랜드라고 해서 만들어진 서울시는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아이서울유는 바로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바로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서울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과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연결고리로 돼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얼굴 알리는 거는 지금 많이 해왔지만 마음과 행동이 이어지는 활동들은 조금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한 가이드를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아니라 약간 연상이 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브랜드는 없었다. 지금 3세대 서울 브랜드는 특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사가 이것은 에브리띵인가 나띵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금 서울 브랜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MI나 BI와 관련된 것들을 요약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everything,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겠죠. 요거. 그래서 공전과 열정 그리고 여유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MI를 VI하고 BI에서도 그대로 구현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소셜 크리에이터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크리에이터들을
공전, 열정, 여유로 분류하려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영국 남자 같은 경우는 동서양의 공전이잖아요. 또 신구의 공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분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열정 분야 같은 경우는 뭐 BTS의 열정 같은 것들도 채널로 이용할 수가 있고, 여유 같은 경우는 뭐 밝은 면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채널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크리에이터들을 좀 분리해 보자. 그리고 각각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서 서울 브랜드를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겠죠. 크리에이터들은 단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크리에이터들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요, TMI, 많이 아시는 단어죠.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 이 발표를 시작할 때 서울시에다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4개의 PDF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다 더했더니 830쪽이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매뉴얼을 크리에이터들한테 준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스낵컬처, 그 다음에 마케팅이 아니라 구구절절하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핵심 포인트만 얘기를 하는 컨셉팅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TMI가 아니라 OMI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크리에이터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그런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OMI의 가이드를 제시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니 버전 짧게 보고서 그 가이드대로 따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상세한 걸 원한다. 보통 이런 것들을 PMI라고 합니다. Please more information. 제발 정보 좀 더 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3분 이상의 그런 풀 버전으로도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고요. 또 각각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 아이덴티티별로 별도의 가이드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소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불편한 소수의 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스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저작 도구는 많이 쓰고 있고요. 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소스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브랜드에서 이런 걸 약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오픈 크리에이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뜻입니다. 오픈 소스는 그들이 원하는 소스, 영상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또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 브랜드에서 구축해 놓거나 아니면 유료 무료 사이트들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현재 서울시에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들은 많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뭐 머니로서 약간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또 돈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소스만 가져가게 되면은 활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도 다 쓸 수 있는 장치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확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오픈 이노베이션,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 준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디자인을 지금 해봤는데요. 아이서울유라는 소스 사이트를 한번, 즉 소스 플랫폼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소스를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크로마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게 되면은 뭐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뭐 사과 톡톡톡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를 제공해 주게 되면 맨 마지막 영상에다 그걸 집어넣고서 딱 게시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또는 전체적인 템플릿, 뭐 레이아웃 템플릿이라든가 또는 크로마키 영상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소스 사이트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이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각각의 아이덴티티별로 영상을 약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를 서울의 핫하고 힙한 곳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객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뭐 유튜버들이 언제든 가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다 소스가 있고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그러면 쉽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단지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이게 되면은 가성비에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관광의 한 요소로서 적용을 시키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들도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 따로 별도의 재생 목록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왕홍이라든가 글로벌 홍보대사들을 지금 두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정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서울 이건 BTS 영상인데요. 서울과 관련된 그런 영상이 나왔다. 아니면 열정과 관련된 영상이 나왔다고 하면 그 컨텐츠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슬롯머신 비슷하게 약간 도박처럼 얘기가 될 건데 표현이 좀 약간 쉽게 하려고 슬롯머신처럼 가운데 것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에 있는 BTS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서울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채널에서 열정이라는 채널이고 얘는 결국 서울이구나라는 통합적인 한데 몰아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세 가지 아이디, 마지막에 서울로 이어지게 돼서 썸띵 세 가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각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영상 보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 자체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또 다른 컨텐츠로 연결하던가 아니면 서울시 브랜드 쪽 사이트로 넘어가던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소스 포탈 있잖아요. 그 소스 포탈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짓게 되면은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온드 컨텐츠라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미디어,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효과를 보게 되면 온드 미디어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페이드 미디어, 즉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언드 미디어, 남들이 알아서 나를 좋아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를테면 현재 지금 서울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는 저 영상은 모 컨텐츠 평가 사이트에서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관련된 또 다른 영상들을 좀 검색해 봤더니요, BTS가 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2억에서 4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고요. 외국 유튜버가 국내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클릭아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클릭아트를 경험하는 거를 올렸는데 얘는 8에서 9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 유튜버가 명동에 아이스크림, 그것도 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올렸더니 얘는 14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는 온드 미디어도 좋지만 페이드나 언드 미디어를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치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열심히 하겠죠. 이런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되게 되면. 그 이외에 또 다른 활용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컨텐츠는 컨텐츠 혼자 살지 못합니다. 보통 CPND라고 합니다. 플랫폼하고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동반자로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크리에이터 한 명 가지고 접촉하는 것보다는 그 크리에이터들을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MCN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크리에이터 활용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유튜브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그런 플랫폼별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지 태도와 관련된 것들만 있었는데, 즉
서울 브랜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서울 브랜드 좋지라는 것도 있는데 서울 브랜드를 보고 나서 오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컨텐츠에는 뭐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방문 가능하고 행동 가능한 그런 이벤트와 결합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뭐 다국어를 지원한다든가 뭐 자막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 서울은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이성계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서 있으면 땅이다. 그냥 땅입니다. 서 있으면. 하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같이 걸으면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울시민,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그리고 소셜의 각종 유저들이 함께 걸어서 서울 웨이브를 세계 속으로 확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제를 좀 정리하려고 메모를 했다가 마지막 멘트에 같이 걸으면 도시가 된다. 저도 뭐 카피라이팅을 21년 했는데 카피라이팅으로 전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는 발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